내일 굵직한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전망치와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을 4조 1천억 원이라는 어닝쇼크 수준의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 악화를 영향으로 꼽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뿐 아니라 역시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 SDI 역시 부진한 성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현대중공업도 심각한 실적 부진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중공업은 3분기에도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의 경우 긍정적인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NHN이 네이버와 NHN 엔터테인먼트로 분할한 지난해 8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영업이익 2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라인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50% 이상 늘어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내일 실적 발표 이후 해당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어느 쪽을 향하게 될까요?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성적표가 나올까요? 실적 발표 종목들에 대한 진단과 투자 전략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의 꼼책 두 번째 순서로 어제에 이어서 이 실적 꼼책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자,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둔 대형주들의 전망과 분석이 시장 안에 나돌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반토막 실적 예상치 때문에 진작부터 말들이 많았었죠. 이 스마트폰 사업 부진 때문이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반토막이 날 정도로 심각했었나요? 우리 아까 루머 꼼책이었나요? 다룰 땐 분위기 참 좋았는데 갑자기 좀 싸해질 수가 이 실적 얘기만 나오면 참 우리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좋은 종목으로 보자 그랬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실적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걸로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부담이 되죠. 지금 제가 컨센을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삼성전자 컨센서스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영업이익이 한 4조 1천 정도 삼성전자 전기 말고요. 지금 전자를 보면은 사실 이제 기존의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던 4조 7천억 정도 부분도 사실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거의 반토막이 났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일단 달성을 못하고 아마 4조 초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실적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일단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더 큰 문제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3분기 안 좋고 3분기 바닥으로 4분기 턴합니다. 이래버리면 차라리 나을 건데 3분기 안 좋고 4분기도 좀 그렇고 내년은 가봐야지 내년에 가봐서도 일단 스마트폰 쪽이 아니고 반도체 부분이 좀 살아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해서 외국인한테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삼성전자를 굉장히 길게 보고 그렇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는 개별 기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으로 볼 수도 있어요. 시총이 계속 빠지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으로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그렇다고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대한민국 대표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쨌든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에 외국인들은 상당 부분 배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좀 역발상으로 생각해 볼게요. 삼성전자 예상 실적 추이 하나 보여주시죠. 삼성전자 예상 실적 추이를 딱 보게 되면 제가 네모박스에 쳐놨는데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주가가 높을 때 말고 주가가 그럼 언제 제일 쌀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지난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이제 7조 2천억 정도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4조 1천억. 전분기 대비해서도 엄청난 쇼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작년 13년 3분기 때는 10조 원 벌었습니다. 10조 원. 그러면은 10조 원 실적 대비해서 반토막 더 났어요. 심각하죠. 그러면 4분기는 이라고 봐야죠. 4분기는 4조 1천억대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아요. 내년 1분기는 여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즉 어닝으로 말하기에는 삼성전자가 뭔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 밑에 보이면은 IM 사업부 제가 또 네모를 쳐놨죠. 전 분기까지만 해도 4조 4천억 벌던 게 딱 2조 원입니다. 그냥 시원하게 반토막. 그냥 2조 원으로 반토막을 끊어냈어요. 4분기 때 2조 1천억. 내년 1분기 가도 2조 1천억. 이 IM 사업부 쪽에서 좋아지는 그림이 없어요. 이거 제일 잘 나갈 때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IM 사업부에서만 6조 7천억 벌었어요. 아주 미친 실적이죠. 오히려 과거 실적이 과도하게 높았던 거고 지금 실적이
많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시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주가가 지금 야 삼성전자 뭐 어닝 볼 거 뭐 있어라고 얘기하는 물론 맞는 말인데 기술적으로도 형편없고 어닝으로도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에 온 거죠. 110만 원 가격이면은 삼성전자 북밸류 1배는 100만 원이니까 1.1배 PBR. 물론 PBR로서 삼성전자를 보기에는 어닝이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우려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어닝 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SDS 이번에 상장하죠. 네. SDS 삼성 전기 구주 매출로만 나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들고 있는 SDS 지분은 다 살아남아요. 이번에 공모가 뭐 15만 원, 19만 원 사이 나올 것 같은데 이미 장외에서 36만 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SDS 지분 가치만큼은 분명히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후에 뭐 제일모직 상장까지 또 뒤이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어닝 이외의 부분들은 살아 있다라는 거죠. 역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제일 싼 시점은 어디냐라고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급바운드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빠지는 구간은 아니다. 빠지는 종목을 피해야 되는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틀린 대안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구간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게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가 걱정이 되는 거냐 하면 우리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는 거죠. 여름에 사기보다는. 항상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실적은 항상 턴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최고의 집단이 또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지금 시점부터 시작해서 모아가자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기간이 사실은 굉장히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우려고요. 그럼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시그널을 지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네.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방향을 지금 어느 쪽으로 방향 잡을지에 대한 시그널을 요즘 조금씩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신수종 사업, 앞으로의 먹거리 부분을 얘기를 할 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던 부분에서 바이오라든지 하는 부분은 이제 키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던 LED는 지금 포기를 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생각하면 향후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건지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그 방향성 자체를 타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가 실적보다는 그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때가 투자의 적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지금 부분에서는 아까 이제 컨센을 보여주셨습니다만은 이 컨센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일단은 우리 만약에 이번 달 사고 다음 달에 사고 그 다음 달에도 사고 그 다음 달에도 사고 한 3년 정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3년 길다 1년 정도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지금 시점부터도 베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첫 번째는 베팅하고 두 번째 베팅하고 세 번째는 집 팔고 네 번째는 뭐 이렇게 가는 게 많기 때문에 네. 만약에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베팅할 게 아니라면 저는 일단은 방향성 두 번째는 실적이 분기라도 일단 턴하는 모습이 보이고 난 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때부터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이 삼성전자 실적 때문에 삼성 SDI, 삼성 전기까지도 실적이 부진할 거란 예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박세진 전문가님은 이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은 매를 다 맞으면서 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그거 가지고서는 뭐 매를 맞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앞으로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SDS 상장 그리고 제일모직 상장에 있어서 이제 관계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는가 이게 또 화두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또 이제 노이즈를 만드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또 대거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가 오늘 또 반등하는 모습들. 이게 구주 매출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또 이제 계산기 두들기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지배구조 이슈 자체가 실적을 다 눌러버리고 그게 이제 모멘텀이 되는 지금의 시기가 사실은 건전한 시장은 아니죠, 분명한 네. 거는. 그래서 일단은 그 두 회사 모두 이번 실적에 대해서는 안 좋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실적 가지고 변동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주식들이 충분히 싼가 아닌가에 대한 검증 작업이 이제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SDS 같은 부분들 계속해서 지금 뭐 세게 나오는 데서는 또 50만 원을 또 부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 구주 매출로 했을 때 왜 이런 손해보는 장사를 하냐, 막 이런 논리의 레포트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실적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변동성을 예측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또 진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예,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전자 지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르면은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것이 삼성전자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삼성물산이 지금 저평가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궁극적으로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무리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서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삼성물산이 올라가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뭐 삼성 SDI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영업 외적인 부분의 실적,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삼성전자를 다시금 슈팅으로 끌어올리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약하지 않나. 일단은 중요한 것은 학생은 공부 잘해야 되고요. 회사원은 일 잘해야 되고 엄마는 밥을 잘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게 위험한 발언이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예. 지금 네이버도 긍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럼 매수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분명히 낙폭과대 주식들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냥 낙폭과대 오케이 뭐 가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성전자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는 낙폭과대 아닌가요? 삼성전자만은 낙폭과대도 물론 뭐 더 많이 빠진 종목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SDI하고 삼성전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 두 종목은 뭐 많이 안 빠졌나요? 많이 빠졌죠. 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이 빠졌죠. 삼성전기 사실 전 실적도 실적이지만 SDS 구주 매출에 삼성전기 거 다 털리는 게 이게 가장 컸다라고 봐요. 이거 가만히 쟁여놓고 있으면은 돈 좀 땡길 수 있는 건데 이거 전혀 못 땡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실적 부분이야. 이번에 아까 전에 삼성전자 테이블 보여드렸던 것처럼 핸드셋 안 좋은데 삼성전기 부품 잘 됐겠어요? 네. 잘 안 됐겠죠. SDI도 마찬가지예요. SDI가 작년 동기 실적이랑 단순 비교가 안 되죠. 제일모직 실적이랑 그렇죠. 이제 합쳐져 있으니까 단순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삼성 SDI에서 플러스가 나는 실적 부분은요. 소형 2차 전지밖에 없어요. 소형 2차 전지 어디 들어가요? 핸드폰, 노트북 여기 들어가요. 대용량 2차 전지 적자예요. ESS 적자예요. 뭐 나머지 부분 흑자 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핸드폰 안 좋아요. 그러면 SDI 실적 안 좋아요. 이거 아니까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주가 이 두 회사 주가에 내일 실적을 보고 뭔가 이슈가 생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박세님 PB가 얘기한 것처럼 이외의 무언가를 볼 시점이 됐고 충분히 어닝 부분은 많이 녹이지 않았나 좀 그 생각입니다. 네, 네이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은 없나요? 네이버는 네이버. 네. 사실은 지금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논해왔던 종목들보다 밸류를 타진하기가 굉장히 까탈스러운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은 숫자보다 제가 볼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분위기가 더 내일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항상 이제 먼저 힌트가 되는 부분들이 미국의 비슷한 IT 서비스 업종들의 주가 발표 이후의 추이를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네. 오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하고 시간으로 11%까지 빠지는 모습 확인을 했었는데 실적 혹시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은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 먼슬리 액티비티 유저들 늘어났고 그 과금도 늘어났고 단지 인수했던 그 왓츠앱에 대해서 그 상각하는 회계적인 부분에서 처리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안 좋게 얘기하려면은 어떤 식으로든 기스를 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목전까지 직전 상승 부분까지 차 있는 나스닥에서 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실적을 보고서는 거기서 더 청사진을 제시하기에는 좀 부담이 돼서 그랬는지는 몰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늘 국내 뭐 IT 서비스 업체들의 대부분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감안을 해서인지 저희 장 끝나고 네이버에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공시가 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냉탕 온탕이 적당히 섞여가지고 내일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일단 실적만 보시면요. 내일은 일단 그 네이버 최초로 이제 매출액 2천억 넘어가는 거를 저희가 구경을 할 것 같고 네. 그 온라인 매출 부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온라인 광고 수익 자체가 전년도 그 분기 대비해서 8% 이상 증가하는 모습 뭐 그런 부분들은 일본의 모바일 광고 시장의 성장 영향이겠지만 그래서 페이스북과 네이버도 비교를 우리가 분위기 타진을 해야 되겠지만 네. 지금 다음에 밸류에이션하고 네이버도 분명히 비교 대상이 내일은 될 것 같아요. 네.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다음이 한 8.8조 정도 되고 네이버가 한 26조 정도 되니까 한 3배 조금 안 나네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게 딱 네이버와 다음에 유저수 차이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성 놓고 보면 지금 국내 시장 다음이 활동하는 국내 시장보다
네이버의 라인이 영위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5배에서 8배 정도 큰 시장이죠. 그러면 네. 이런 분위기들이 긍정적으로 만약에 내일 네이버의 실적 평가에 좀 분위기를 형성을 해준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큰 상승까지는 저희가 기대를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이버 얘기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종목들별로 살펴볼게요. 내일 실적 발표 예정된 종목들 중에서 통신주요 중에서는 KT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있습니다. 이 외에 또 주목해봐야 될 종목 뭐가 있을까요? KT랑 현대중공업 얘기 또 해주셔도 되고요. 네, 일단 시작. 뭐 네. 일단 KT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그다지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 지금 시장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게 단통법 때문에 나중에도 좀 좋아질 것 같다. 제가 네. 여기다 일단 적어놨는 게 뭐냐면 실적 부분을 볼 때도 지금 실적이 잘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보다 향후 실적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스토리라인이 좀 탄탄하게 있는 게 좋은데 KT 같은 경우는 단통법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이동 자체가 좀 단절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점유율 자체는 뭐 확보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일단은 무난한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올해는 사실 KT가 뭐 배당이 없을 겁니다. 없을 건데 내년에는 뭐 배당도 한 3% 정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흐름은 좀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그 단순하게 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요. 저는 그냥 컨셉이 딱 이거예요. 올라붙은 주식 쪽에서 어닝이 안 나오면 이건 뭐 두 번 생각할 필요가 그렇죠. 없어요. 그냥 그렇죠. 파시면 됩니다. 네.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내일 네이버 많이 오르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제일 좋겠죠. 최근에 외국인들 계속 팔았어요. 개인 투자자들 지금 네이버 얼마나 들고 계십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지고 앉아 있는 거죠. 오늘 자사주 매입 발표했는데 시간으로 1.8% 올랐어요. 굉장히 좀 미약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높이 올라가 있는 주식에서 어닝을 냈는데 눈높이 안 맞으면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팔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처럼 현대중공업 내일 실적 잘 나올 것 같으십니까? 요즘에 공매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요즘 또 그렇게 숏에 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일 실적 안 나오면 빠지겠죠? 빠지는데 얼만큼 빠질까요? 추가적으로 계속 밀고 내려갈까요? 반대로 예상보다 괜찮게 되면은 이번에 롯데케미칼 주가 보셨을 겁니다. 급바운딩 나오죠. 밑에 빠져있는 주식 쪽에서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사는 겁니다. 이 컨셉만 지키시면 내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최근 겪고 있는 이 실적 시즌에서 충분히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둔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 검색 이어봤습니다. 오늘의 토킹 어떤 분이 되셨을지 보여주세요. 네, 32% 차지하신 강준혁 대표님 오늘 토킹 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클로징 멘트 해주세요. 클로징 멘트는 아까 우리 정윤 팀장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얘기대로 실적 시즌 잘 한번 헤쳐나가셔서 승리하신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성공투자 꼼꼼체크 다음 주부터 새로워집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에서 매일 밤 12시로 시간대가 옮겨지는데요. 매일 밤 12시 저희들 재방송 없이 본방송 한 번만 방송되니까요.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투자 정보를 과감히 벗겨보는 고강도 리얼토크 성공투자 꼼꼼체크 내일도 함께해주세요.